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밀리 초원의 빛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는 그래서 아빠가 말씀하신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그 이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모와의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쓰여져 있고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엄마를 닮은 로라 이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제 읽은 뒷부분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렌이 말했다. 소파에 가서 앉으렴. 에밀리는 소파에 앉아 눈을 내리깔았지만 가늘게 뜬 작고 검은 눈에서는 오기가 엿보였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다리를 가지런히 모았다.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엘렌은 임무를 끝내자 안도하면서 부엌으로 돌아갔다. 에밀리는 엘렌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녀마저 가버리자 외로움을 느꼈다. 지금 에밀리는 오로지 혼자 머리 집안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었다. 에밀리는 그 방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는 낡은 공책에 이 일을 모두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틀림없이 재미있을 거야. 난 전부 쓸 수 있어. 에밀리는 루스 이모의 눈을 묘사하는데 꼭 들어맞는 말을 찾아냈다. 돌 같은 잿빛이었다. 루스 이모의 눈은 꼭 돌처럼 딱딱하고 차갑고 가차없었던 것이다. 그때 날카로운 통증이 에밀리의 가슴을 죄어왔다. 공책에 쓴다 해도 이제 아버지는 그것을 읽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에밀리는 쓰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로라 이모의 눈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아름다운 눈이었다. 단순히 푸르다라는 말로는 그 아름다움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사실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은 많다. 하지만 로라 이모의 그 눈. 그것은 푸른 샘이었다. 바로 그때 번뜩임이 찾아왔다. 층계 입구에서 엘렌이 에밀리를 기다리던 그 무서운 밤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에밀리는 번뜩임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이런 어울리지 않는 때에 그것이 찾아온 것이다. 에밀리의 차가운 작은 가슴에 용기와 희망의 장밋빛 물결이 밀려왔다. 에밀리는 용기를 내어 눈을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루스 이모는 나중에 이 일을 두고 정말이지 되바라졌어 하고 말했다. 그렇다. 에밀리는 그들 모두에 대한 묘사를 공책에 적어 넣을 것이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정한 로라 이모, 친절한 지미, 위압적인 월리스 삼촌, 둥근 얼굴의 올리버 삼촌, 위험 있는 엘리자베스 이모, 밉살스러운 루스 이모. 이목구비가 가날프게 생겼어. 느닷없이 에바 숙모가 신경질적이고 윤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달리 뭘 기대하겠어요? 에디 숙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얼굴빛이 너무 창백해. 조금만 더 혈색이 있으면 예쁠 텐데. 누굴 닮았을까? 올리버 삼촌이 에밀리를 응시하며 말했다. 머리 집안 쪽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엘리자베스 이모가 거침없이 단정적으로 말했다. 마치 내가 이 자리에 없는 것처럼 내 얘기를 하고 있어. 에밀리는 그들의 무례한 언동에 마음속으로 화가 끓어올랐다. 올리버 삼촌이 다시 말했다. 스타 집안과 닮은 것 같지도 않아. 오히려 버드 집안 쪽인 것 같은데. 머리카락과 눈이 할머니를 꼭 닮았군. 그러자 루스 이모가 단정하듯 말했다. 저건 조지 버드 할아버지의 코야. 저 이마는 제 아버지하고 똑같아. 에바 숙모가 여전히 가시돋친 목소리로 말했다.
웃는 얼굴은 줄리엣을 꼭 닮았어. 로라 이모의 이 말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무한테도 들리지 않았다. 속눈썹이 긴 건 줄리엣하고 똑같구나. 줄리엣도 속눈썹이 아주 길었잖아. 에디 숙모가 말했다.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마치 전 여기저기서 조금씩 끌어모아 기워 만들어진 것 같군요. 머리 집안 사람들은 깜짝 놀라 에밀리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약간 마음이 찔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 모두들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라 하고 있는데 지미의 껄껄 웃는 웃음이 그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다. 그 웃음은 밝고 조금도 악의가 없었다. 말 잘했어, 꼬마 아가씨. 용감하게 맞서서 자기를 지키는 거야. 지미! 루시 이모가 말하자 지미는 입을 다물었다. 루시 이모가 에밀리를 보며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누가 말을 시키기 전에 먼저 말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얘기를 걸어와야만 말을 할 수 있다면 대화가 불가능할 거예요. 에밀리가 대꾸하자 루스 이모가 쌀쌀맞게 말했다. 나는 절대로 말대꾸 같은 건 하지 않았어. 옛날에는 처녀들이 예절 교육을 단단히 받았지. 우리는 손 윗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그들을 존경했어. 자기 분수를 알고 그것을 지켰단다. 그래서 이모의 어린 시절이 재미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에밀리는 무서워서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 에밀리는 그런 소리를 입 밖에 내어 말할 생각은 없었다.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한테는 생각한 것은 뭐든지 말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습관이 나온 것이다. 재미라고? 난 어렸을 때는 재미 같은 건 생각한 적도 없었다. 루시 이모가 깜짝 놀란 투로 말했다. 물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에밀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모르게 나와버린 말을 어떻게든 수습하고 싶었기 때문에 목소리며 태도가 무척 공손했다. 하지만 루스 이모는 에밀리의 따귀를 때려주고 싶을 만큼 화가 나 있었다. 이 아이는 나를 동정하고 있어. 이런 아이한테 동정을 받다니. 이런 모욕이 어디 있을까. 정말 얄미운 아이야. 순진한 어린아이인 척하고 새침 떼고 앉아있는 꼴이라니. 루스 이모는 에밀리가 스타 집안의 핏줄이라고 생각하자 더욱 화가 났다. 그리고 저 밉살스러운 지미가 또 쿡쿡 웃고 있지 않은가. 다행히 그때 엘렌 그린이 나타나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에밀리에게는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넌 나중에 오도록 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알았지? 에밀리는 오히려 기뻤다. 머리 집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모와 외삼촌들은 에밀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줄줄이 응접실에 나섰다. 로라 이모만은 문 앞에서 돌아보며 살짝 키스하는 신용을 했지만 에밀리가 거기에 채 답하기도 전에 엘렌 그린이 문을 닫아버렸다. 에밀리는 해질녘의 어슴푸레한 방에 홀로 남겨졌다. 그때까지 머리 집안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저절로 눈물이 쏟아졌다. 에밀리는 응접실 구석에 있는 문을 열고 침실로 쓰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아버지의 관이 놓여 있었다. 많은 꽃들이 관을 장식하고 있었다. 머리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이었다. 월리스 삼촌이 가지고 온 닷 모양의 커다란 백장미 화환은 머리맡에 작은 테이블 위에 위엄 있게 놓여 있었다. 루스 이모가 가지고 온 향기 높은 하얀 히아신스가 관의 유리 뚜껑을 덮고 있어서 에밀리에게는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에밀리는 몸을 움직여서 보려고도 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 관이 놓여있는 쪽으로 이마를 대고 있었다.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에밀리는 잠들어 있었다. 로라 이모가 에밀리를 안아들며 말했다. 이 가엾은 아이를 침대에 눕혀줘야겠어. 몹시 피곤한 모양이야. 에밀리가 눈을 뜨고 졸린 듯 주위를 보며 물었다. 마이크를 데리고 가도 돼요? 마이크가 누구니? 제 고양이에요. 커다란 잿빛 고양이요. 고양이라고? 엘리자베스 이모가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다. 침실에 고양이를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러자 로라 이모가 두둔했다. 왜 안 돼? 오늘만이라도. 절대로 안 돼. 사람이 자는 방에 고양이를 데리고 가다니 불결하지 않니? 너에게 놀랐다, 로라. 그 아이를 침대에 데려다주고 이불이 넉넉히 있는지 살펴보고 와. 오늘 밤은 추우니까. 고양이와 함께 잔다는 얘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에밀리가 말했다. 마이크는 예쁜 고양이에요. 매일 스스로 몸을 씻는걸요? 어서 침대로 데리고 가, 로라. 엘리자베스 이모는 에밀리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말했다. 로라 이모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에밀리를 2층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벗겨주고 침대로 안고 갔다. 에밀리는 못 견디게 졸음이 쏟아졌다. 그렇지만 에밀리가 잠속에 빠지기 전에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사랑스럽게 목을 가르릉가르릉 울리면서 어깨 언저리에서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로라 이모가 몰래 문 밖에 나가 마이크를 찾아서 에밀리의 방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아무것도 몰랐고 엘렌 그린은 한마디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로라도 뉴문의 머리 집안의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어서 가족회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에밀리를 가운데 두고 머리 집안 사람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누가 이 어린 에밀리를 데리고 갈 것이냐, 양육을 맡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요? 오늘 제 디저트, 제 간식은 얼그레이 쇼콜라입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콕콕 박힌 그 얼그레이 홍차 그 분말이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카페에서 포장해 온 건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얼그레이 케이크는 많이 먹어봤지만 얼그레이 크림의 아랫부분이 초코 케이크 그리고 그 쇼콜라 그러니까 그 초코 무스 같은 그 레이어가 있는 건 전 처음 먹어봤거든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이 커피하고 먹으면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디저트입니다. 제 디저트 시간, 티타임 하는 시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중간중간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 이거는 뭐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미 너무 많이 아시는데 좀 밝게 이렇게 해볼까요? 너 그래도 안 보인다. 그쵸? 이거 가히 멀티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친구한테, 아는 언니한테 선물 받았다가, 아이고, 쭉 빼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나오질 않네. 보이시죠? 많이 써가지고. 이거 요즘에 홈쇼핑에서도 많이 보이고 또 드라마에서 PPL로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TV를 제가 잘 보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아는 언니가 선물을 해줘서 제가 여기저기 쓱쓱 바르다 보니까 와 좋더라고요. 우선 뭐 주름 관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름이 확 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시술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거는 손에 묻히지 않고 쓱쓱 눈가나 입가나 그 팔자 있는 부분이나 그리고 이마나 이렇게 내가 좀 신경이 쓰이는 보습을 수시로 해주고 싶다 하는 부분에 편하게 그냥 쓱쓱 바르고 뚜껑 닫아 놓고 내 손은 굳이 화장실 가서 씻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그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좀 금방 쓰기는 해요. 왜냐면 두고서 수시로 바르니까. 왜냐면 집에 있으면 얼굴이 많이 건조하잖아요. 난방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습기도 틀고 어쩌고 하지만 어쨌든 얼굴 컨디션은 뭐 좀 건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조하지 않더라도 사실 주름 부위는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주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자주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의 다 써가는데 마침 또 제가 홈쇼핑을 보니까 오전에 이제 아이 보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시험도 끝났겠다 혼자 TV를 보는데 홈쇼핑에서 또 4개를 팔더라고요. 4개 팔고 상품평 쓰면 2개 더 준대요. 너무 좋죠. 그래서 또 열심히 받아서 상품평 쓰고 이제 지금 2개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저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가족회의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아침 에밀리는 부신 햇살에 눈을 떴다. 커튼을 치지 않는 야트막한 창문으로 반짝이는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수탉 소나무 위의 맑은 녹색 하늘에는 아직도 하얀 별 하나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새벽녘의 상쾌한 산들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고 엘렌 그린의 커다란 침대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제외하고는 작은 집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었다. 에밀리는 조심스레 침대에서 빠져나와 살금살금 방을 가로질러 가서 문을 열었다. 마이크는 기지개를 켜더니 매트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에밀리를 따라서 따뜻한 옆구리를 에밀리의 차갑고 작은 발목에 문질러댔다. 에밀리는 숨을 죽이고 어두운 층계를 내려갔다. 층계가 삐걱거렸다. 틀림없이 누군가 잠에서 깨어났으리라. 하지만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 에밀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가만히 응접실에 들어가 문을 닫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런 다음 급히 방을 가로질러 또 하나의 문으로 갔다. 루스 이모의 꽃이 아직도 관 유리를 덮고 있었다. 에밀리는 꽃을 들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때 입술을 굳게 다물었기 때문에 기묘하게도 엘리자베스 이모를 닮은 표정이 되었다. 아빠, 아빠. 에밀리는 무언가를 억누르듯이 목에 손을 갖다 대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 에밀리는 그 자리에 서서 온 몸을 떨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에밀리의 작별 인사가 될 터였다. 에밀리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작별하고 싶었다. 머리 집안 사람들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아름다웠다. 고통의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흰머리만 아니라면 소년처럼 보이는 그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뭔가 신비로운 것을 찾아냈을 때처럼 빛나는 미소였다. 에밀리는 아버지의 멋진 미소를 수없이 보아왔지만 이런 미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에밀리는 가만히 속삭였다. 아빠, 난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스타 집안의 체면이 깎이는 짓은 하지 않았어요. 루스 이모와 악수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체면이 깎이지는 않았겠죠? 그 이모는 나하고 악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아빠, 그 사람들은 로라 이모만 빼놓고 모두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빠, 나 여기서 아주 조금만 울게요. 언제까지나 참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에밀리는 차가운 유리에 얼굴을 대고 잠깐 동안 슬프게 흐느껴 울었다. 하지만 누가 오기 전에 작별을 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에밀리는 얼굴을 들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안녕, 사랑하는 아빠. 에밀리는 울먹이는 소리로 속삭였다. 눈앞을 가리는 눈물을 말끔히 닦은 뒤
에밀리는 루스 이모의 꽃을 원래 장소에 놓아 아버지의 얼굴이 자기에게 영원히 보이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그곳을 가만히 빠져나왔다. 문 있는 데서 에밀리는 하마터면 지미와 부딪힐 뻔했다. 그는 커다란 체크무늬 잠옷을 입고 문 앞 의자에 앉아 마이크와 놀아주고 있었다. 쉬! 지미가 에밀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네가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뒤따라왔다. 네가 무엇 하고 싶어 하는지 난 알고 있었거든. 혹시 누가 네 뒤를 따라오면 쫓아버리려고 아까부터 여기 앉아 있었지. 자, 얘들 데리고 얼른 침대로 돌아가거라, 꼬마 아가씨. 지미는 그렇게 말하며 에밀리의 손에 박하사탕을 쥐어주었다. 에밀리는 잠옷 차림을 지미한테 보인 것이 부끄러워 얼른 달아났다. 에밀리는 박하를 싫어해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지만 지미 머리에 친절한 마음을 느끼고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사탕을 먹었다. 더구나 그는 에밀리를 아가씨라고 불러주지 않았는가. 에밀리는 그 호칭이 마음에 들었다. 에밀리는 이제 자기를 애칭으로 불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에밀리를 여러 가지 애칭으로 불러주었다. 착한 아기, 귀여운 아이, 에밀리 우리 아기, 사랑스러운 아기, 요정. 아버지는 그때그때의 분위기에 딱 들어맞는 애칭을 찾아냈고 또 그것들을 모두 사랑했다. 에밀리는 지미가 멋있다고 생각했다. 어딘가 모자란다지만 그 모자라는 부분이 마음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에밀리는 그가 무척 고맙게 느껴져서 무사히 침대로 돌아오자 사탕을 하나 더 먹었다. 장례식은 그날 오전에 거행되었다. 골짜기에 쓸쓸하고 작은 집은 처음으로 사람들로 가득 찼다. 관은 응접실로 옮겨졌고 머리 집안 사람들은 친척 자격으로 위엄있고 엄숙하게 그것을 애워싸고 앉았다. 상복을 입은 에밀리도 파리하고 새침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있었다. 에밀리는 엘리자베스 이모와 월리스 삼촌 사이에 앉아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스타 집안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에밀리의 아버지한테는 가까이에 살고 있는 친척이 아무도 없었다. 식이 끝나자 머리 집안 사람들은 일어서서 고인과 작별을 고하기 위해 엄숙하게 관 주위를 돌았다. 엘리자베스 이모가 에밀리의 손을 잡아 그들과 함께 걷게 하려 했지만 에밀리는 이미 작별 인사를 했기 때문에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잠깐 동안 억지로 에밀리를 잡아 끌려다가 곧 그만두고 혼자 엄숙하게 걸어갔다. 장례식에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 집안 사람이었다. 더글라스 스타는 샬럿타운으로 운구되어 아내 옆에 묻힐 예정이었다. 머리 집안 사람들은 모두 따라가기로 했지만 에밀리는 가지 않았다. 때마침 내리기 시작한 보슬비가 주위를 아련하게 적시는 가운데 에밀리는 장례식 행렬이 풀이 무성한 완만한 언덕을 구불구불 올라가는 광경을 보고 있었다. 에밀리는 비가 내리는 것이 기뻤다. 비를 맞는 유해는 행복하다고 엘렌 그린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반짝반짝 웃고 있는 듯한 햇빛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보다 그런 부드럽고 친절한 잿빛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괴로움이 덜했다. 아, 그럭저럭 장례식도 무사히 끝났어. 엘렌 그린이 에밀리 옆에 서서 말했다. 모든 비용을 아끼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천국에서 보고 계시다면 에밀리 틀림없이 기뻐하셨을 거다. 아빠는 천국에 계시지 않아요. 에밀리가 말했다. 아니, 무슨 이런 애가 다 있어? 엘렌이 기절할 듯이 놀라며
에밀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직 천국까지 가지 않으셨어요. 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아빠는 내가 아빠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천천히 걷겠다고 하셨어요. 난 어서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주 나쁜 거야. 엘렌이 꾸짖었다. 마지막 마차까지 보이지 않게 되자 에밀리는 응접실로 돌아가서 책꽂이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안락의자에 웅크리고 앉았다. 뒷정리를 하고 있던 여자들은 에밀리가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허버드 부인이 우울하게 말했다. 에밀리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에밀리처럼 침착하게 있지 못하는 여자아이도 있더군요. 제인 후드는 어머니가 실려나가자 미친 듯이 날뛰면서 울부짖었어요. 후드 집안 사람들은 아주 감성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에밀리는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머리 집안 사람들이 오후에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일은 돌아온 뒤에 얘기하자. 그날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월리스 삼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밀리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에밀리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저녁에 엘렌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넌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다, 에밀리. 이모들과 외삼촌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실 거니까. 저녁 식사 준비를 거들면 안 돼요? 에밀리가 물었다. 부엌에 있으면 두세 마디는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안 돼. 방해가 되니까. 자, 어서 올라가. 엘렌은 에밀리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부엌으로 비척비척 걸어갔다. 에밀리는 마지못해 일어났다.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채 어떻게 오늘 밤 편히 잠들 수 있단 말인가. 이대로 얌전하게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게 뻔했다. 에밀리의 눈이 방 한가운데 있는 직사각형 테이블 위에 머물렀다. 테이블보가 바닥까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잠시 뒤 깔개 위에 검은색 긴 양말이 흘낏 보이면서 갑자기 테이블보의 주름이 흔들리더니 곧 잠잠해졌다. 에밀리는 테이블 아래 바닥에 다리를 편안하게 놓고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다. 이제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모두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에밀리는 그때까지 엿드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와 같이 생활할 때는 그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에밀리는 테이블 아래 숨는 것을 생각해낸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에밀리는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려 혹시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멀리 빗속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빼고는 모든 것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 이윽고 그들이 들어와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에밀리는 숨을 죽이며 몸을 웅크렸다. 한동안 에바 숙모가 무겁고 긴 한숨을 쉬었을 뿐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한참 뒤에야 월리스 삼촌이 헛기침을 하며 말을 꺼냈다. 저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도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저러다가 아무 얘기도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됐을 정도였다. 드디어 에바 숙모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아이인 것 같아요. 보통 아이와는 무척 다른 데가 있으니까요. 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자 로라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그 아이에게는 흔히 말하는 예술가 기질이 있는 것 같아. 그저 응석바지일 뿐이야. 루스 이모가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앞으로 그 아이의 행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거야. 테이블 밑에서 듣고 있던 에밀리는 고개를 돌려 테이블보 저쪽의 루스 이모에게 비웃는 듯한 눈길을 보내며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다. 이모의 행실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고 나니 조금은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나도 동감이에요. 그리고 난 그런 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에바 숙모가 말했다. 월리스 삼촌이 자기를 데리고 갈 마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 에밀리는 기뻤다. 월리스 삼촌이 말했다. 사실은 낸시 고모가 그 아이를 맡아야 해. 그 고모가 우리들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으니까. 낸시 고모는 그 아이를 맡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을 거야. 그건 형도 잘 알고 있을 텐데. 하고 말한 사람은 올리버 삼촌이었다. 뿐만 아니라 고모는 이제 와서 어린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연세가 드셨어. 고모는 그 못생긴 캐롤라인이든 맹세하거대 둘 다 인정 있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어. 난 에밀리를 데려가고 싶기는 하지만 대가족을 부양하고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해. 그때 엘리자베스 이모가 거침없이 말했다. 그 아이는 오래 살아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것 같지는 않던데. 틀림없이 자기 아버지처럼 곧 쇠약해져서 죽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고 에밀리는 소리쳤다. 아니, 그렇게 소리쳤다고 느낄 만큼 강하게 생각했다. 에밀리는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게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을 잊고 있었다. 머리 집안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기 위해 에밀리는 오래 살고 싶었다. 난 죽고 싶지 않아. 오래오래 살 거야. 그래서 유명한 여류 작가가 될 거야. 어디 두고 보라지. 엘리자베스 머리 이모. 하기는 건강해 보이는 얼굴은 아니었어. 월리스 삼촌이 맞장구를 쳤다. 에밀리는 테이블보 안에서 월리스 삼촌을 향해 얼굴을 찡그려 보임으로써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했다. 돼지를 키운다면 거기에 삼촌의 이름을 붙여주겠어요 하고 에밀리는 생각했다. 이 생각이 몹시 마음에 들어 조금 기분이 후련해졌다. 올리버 삼촌이 말했다.